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과일은 젊을 때는 가볍게 지나가던 당분과 칼륨이 나이가 들면 혈당과 혈관, 그리고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천천히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일은 조심해야 하고 어떤 과일은 오히려 뇌와 혈관을 편안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 위 과일이 지금의 몸 상태에 얼마나 잘 맞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드시는 과일이 나에게 맞는지 궁금해 오셨다면 오늘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살 이후 조절이 필요한 과일이 무엇인지, 반대로 여러분의 몸을 편안하게 지켜주는 과일 4가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안전한 섭취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과일을 멀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골라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60세 이후 몸이 과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다. 나이가 60을 넘기면서 몸이 보여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과일 한 조각을 먹어도 금세 소화되고 에너지로 바뀌었지만 지금은 같은 과일이 몸속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반응을 만들곤 합니다. 신진대사가 서서히 느려지고 간이 처리해야 할 일도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 과일 속 당분이나 칼륨 같은 성분이 바로 쓰이지 못하고 잠시 몸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신장 역시 예전처럼 빠르게 일을 해내지 못해 과일 속 성분을 여유 있게 걸러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지고 이 과정에서 피로나 붓기 같은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일을 먹고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소변색이 예전보다 진해지는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과일이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천천히 나이에 맞게 바뀌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몸이 과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과일 섭취의 첫걸음이 됩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정희 여사 69살은 몇 달 전부터 과일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무거운 느낌이 자꾸 든다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사과 1개 정도는 가볍게 드셨는데 요즘은 같은 양을 먹어도 금세 피로해지고 손등이 붓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과일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당분이 많은 과일보다는 부담이 덜한 과일을 고르고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천천히 드시는 것이 더 잘 맞는다는 설명을 듣고 생활 방식을 조금 바꾸신 뒤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이 보이는 작은 사인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춰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 쉽게 피로해진다거나 손발이 자주 붓는다거나 소변색이 진해진 느낌이 들 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과일을 먹는 방법과 종류를 조금만 조절해도 몸은 금세 더 편안한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60살 이후 변화하는 신체 기능을 간단한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준다면 신진대사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과 신장이 처리하는 속도가 왜 줄어드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당 흡수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를 함께 보면 같은 과일을 먹어도 나이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결국 과일이 위험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몸 상태에 맞춰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골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더 쉽게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식탁 위 과일 한 조각이 몸에 더 잘 맞도록 오늘부터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부터 조심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과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2. 조심이 필요한 과일 1. 바나나 칼륨과 과당의 부담. 바나나는 오랫동안 몸에 좋은 간식으로 알려져 왔고 아침에 부담 없이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바나나를 처리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예전에는 신장이 이 칼륨을 무리 없이 걸러내며 균형을 맞춰 주었지만 60살 전후로 신장의 배출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면 같은 양의 칼륨도 몸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때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붓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나나의 또 다른 특징인 과당이 더해지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부담까지 더해져 몸이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셈입니다. 바나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개씩 꾸준히 먹는 습관이 나이가 든 몸에는 조금 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과일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게 조절하여 먹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과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박모 씨 61살은 그동안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바나나 한 개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속이 편하고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들어서 건강을 위해 더 열심히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해지고 오후가 되면 손등이 붓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느려지면서 칼륨 배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평소 식습관을 살펴보니 바나나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고 식사 직후 바나나를 피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시면서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라는 조언을 실천한 뒤 상태가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박모 씨는 평생 건강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 같은 음식도 다르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결국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부담을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나나가 부담이 되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지고 적절한 섭취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준다면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과 칼륨의 양이 한눈에 보일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이 성분들을 처리하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바나나를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유도 시각 자료로 설명하면 훨씬 직관적으로 전달됩니다. 바나나는 조심해야 한다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조절해서 즐기는 과일입니다. 예전처럼 매일 드시는 방식이 지금의 몸에는 조금 과할 수 있을 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식사 후 천천히 드신다면 충분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절 하나만으로도 혈당과 신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동안 본인의 식습관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나처럼 익숙한 과일도 조절이 필요하다면 다음 과일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파트 3. 조심이 필요한 과일 2. 포도당 옥살산 약물 상호작용. 포도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이지만 60살 이후에는 이 달콤함이 몸속에서 예상 밖의 속도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포도 속 당분은 다른 과일보다 흡수가 훨씬 빠른 편이라서 먹는 즉시 혈당을 끌어올리는 힘이 강합니다. 젊을 때는 몸이 금세 조절해 주지만 나이가 들면 혈당을 잡아주는 인슐린의 반응이 느려지면서 같은 양의 포도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에 작은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신장이 예전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걸러내지 못하면 이 성분이 결석으로 이어지거나 신장 수치를 높일 위험도 생깁니다. 여기에 혈전약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포도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포도에 포함된 특정 항산화 성분이 혈액의 흐름을 바꾸면서 약효를 예상보다 강하게 만들거나
약이 작용하는 방식을 흔들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몸이 포도를 받아들이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김모 어르신 72살은 평소 과일을 유난히 좋아하셨고 특히 포도를 가장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간식이라고 생각해 매일 아침 작은 한 송이를 챙겨 드셨습니다. 당뇨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포도는 건강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인지 피로가 심하게 쌓이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느낌이 반복되었고 혈당 역시 이전보다 높아지는 변화가 이어져 결국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신장 기능도 예전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포도 섭취량을 묻는 질문에 어르신은 달고 부드러워 먹기가 쉬워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고 하셨고 약물과 함께 포도가 작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이해한 뒤 식습관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를 매일 먹는 아침 과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소량만 먹는 간식으로 바꾸고 건포도는 당분이 훨씬 농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바로 끊으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검사했을 때 혈당과 신장 수치 모두 안정적으로 돌아오면서 음식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변화이며 포도 섭취 방식이 지금의 몸과 맞는지 돌아볼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 생포도와 건포도의 당분을 비교한 이미지를 함께 보면 좋습니다. 같은 양으로 보이지만 건포도는 수분이 빠져 당분이 4배 가까이 농축되어 있어 적은 양으로도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자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면 어떤 약과 어떤 성분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예순 이후에는 매일 먹는 건강 과일이 아니라 주에 한 번 가벼운 간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몸에 더 편안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건포도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당 농도를 가지고 있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매일 먹어왔던 과일이 내 몸에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포도 다음으로 많이들 좋아하시지만 조심해야 하는 과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파트 4. 조심이 필요한 과일 3. 감, 곶감, 탄닌과 위 건강. 감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과일이지만 60살 이후에는 이 익숙함 속에 작은 부담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감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떫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위 안에서 단백질과 만나면 굳어지며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위산 분비가 충분해 이러한 성분을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해 주었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같은 탄닌도 오래 머물게 되고 그 결과 소화가 더디거나 복부 불평함이 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변비가 잦은 시니어분들은 감을 먹은 뒤 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감에 포함된 성분이 장을 지나가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지속되면 몸은 조금씩 불편함을 쌓아가게 되고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단순한 속 더부룩함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윗속에서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며 통증이나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감이 나쁜 과일이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며 위가 받아들이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전북 남원에 사는 한도연 어르신, 69살은 가을이면 집 마당에서 직접 딴 감을 하루에도 서너 개씩 드시곤 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과일이니만큼 더 믿음이 갔고 평생 동안 문제없이 즐겨왔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갑작스럽게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고 속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쉬가라앉지 않아 결국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위석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감을 자주 먹은 것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며 위산이 이전만큼 충분히 분비되지 못해 탄닌이 분해되지 못한 채 위 속에서 덩어리를 만든 것입니다. 어르신은 내가 늘 먹던 과일인데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하며 식습관을 다시 돌아보셨습니다. 이후 감을 먹고 싶은 날에는 공복을 피하고 식사 중간이 아니라 여유 있는 시간대에 소량만 섭취하도록 바꾼 뒤 속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몸의 변화를 알고 조금만 조절해도 소화기관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례였습니다. 감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지금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와 양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한도연 어르신의 경험이 잘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도식으로 보여준다면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 구조를 단순화해 나타낸 그림이나 위석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식도를 활용하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식사 직후 감을 먹었을 때 위 안에서 탄닌이 단단해지는 속도 공복일 때 어떤 불편이 생기는지 등을 시각 자료로 설명하면 시니어분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감이 달고 부드럽다고 해서 언제나 부담 없는 과일은 아니며 예순 이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고 식사 직후나 공복은 피하는 것이 몸을 더 편안하게 하는 선택입니다. 감은 여전히 맛있고 반가운 과일이지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즐길 때 비로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내 식습관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60살 이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파트 5. 60세 이후 추천 과일 4가지,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나이가 들면서 과일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분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느냐, 그리고 그 과일이 몸속에서 어떤 도움을 주느냐입니다. 60 이후에는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과일보다는 천천히 흡수되고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 훨씬 잘 맞습니다. 블루베리나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는 바로 이런 기준을 충족해주는 과일들이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크기는 작지만 보라색을 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지켜주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껍질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움직여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어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고 좋은 지방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더 활성화되는 라이코펜이 심장과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4가지 과일은 60 이후에도 몸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을 차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고마운 선택지들입니다. 대구에 사는 박지영 여사 59살은 몇 년 전부터 혈당이 불규칙해지면서 과일을 먹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과일은 좋아하지만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 식단에서 거의 빼놓다시피 했는데 그 결과 변비와 피로감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검진 상담 중에 블루베리와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처럼 당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중심으로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박 여사는 아침에는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고 식사 후 1시간쯤 지나 블루베리 한 줌을 챙겨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에 더해 드셨고 저녁에는 가볍게 익힌 토마토를 반찬처럼 드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장이 훨씬 편안해지고 혈당 변동 폭도 줄어들어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60 이후에도 과일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잘 맞는 과일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금세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 4가지 과일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면 시청자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블루베리 한 줌이 어느 정도 양인지, 사과를 껍질째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보카도 반개에는 어떤 지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토마토를 익혀 먹었을 때 라이코펜이 얼마나 더 잘 흡수되는지를 간단한 차트로 정리해 보여주면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네 가지 과일은 당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뇌와 혈관, 그리고 장과 눈을 지켜주기 때문에 하루 식단에 부담 없이 넣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매일 모든 과일을 먹을 필요는 없고 내 몸 상태에 맞게 골라 한두 가지씩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자분들께서 과일을 더 즐겁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더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6가지 원칙을 함께 보겠습니다. 파트 6. 나에게 맞는 과일 섭취 원칙 6가지 실천 파트. 과일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양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얼마나 잘 맞느냐 하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일도 연령과 생활 습관, 그리고 약 복용 여부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일을 아무 때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혈당이 높아질 수 있지만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천천히 드신다면 오히려 에너지가 되고 장과 혈관을 돕는 든든한 식재료가 됩니다. 하루 동안 먹는 과일의 양이 200g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정도가 사과 한 개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식사 직후 바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위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식사 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실 때 충분히 씹어 30번 안팎으로 시간을 들이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데 약을 먹기 전후 2시간에는 과일을 피하는 것이 몸에 더 편안합니다. 혈압약이나 혈전약, 당뇨약처럼 대사가 중요한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특히 의미가 크고 작은 간격 조절만으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혈당을 직접 재보시는 분들은 과일을 먹은 뒤 2시간쯤 지나 혈당이 140 이하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하는데 수분이 있어야 당분과 칼륨이 원활히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가지 원칙을 일상에서 가볍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과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과일을 피하거나 불안해하며 드셨다면 오늘 내용을 계기로 조금 더 편안하게 과일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도움이 되신다면 가까운 가족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최은영 여사 62, 살은 과일을 좋아하면서도 혈당이 들쑥날쑥해져 과일을 멀리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상담을 통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맞게 먹는 것이라는 원칙을 알고 식습관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후 1시간 뒤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과일을 따로 찾지 않는 방식으로 총량을 줄였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과 과일을 먹는 시간을 2시간 이상 떨어뜨려 보니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고 오후 피로감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더하며 소변량도 안정적으로 돌아왔고 일주일 뒤에는 몸이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이면 과일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작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원칙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천천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감이 편하지 않다면, 블루베리를 혈당이 걱정된다면, 사과를 속이 더부룩하다면, 아보카도를 조금씩 선택해보는 방식처럼 나에게 맞는 과일을 고르는 감각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과일을 먹는 방식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원칙을 한 번쯤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한번 일상에 적용해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6가지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보여준다면 시청자분들이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총량을 기억하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식사 후 1시간이라는 기준을 시계와 함께 나타내면 영상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약을 먹는 시간과 과일을 먹는 시간을 2시간 간격으로 띄우는 원칙은 약물 복용자에게 특히 중요한데, 이를 간단한 표로 보여주면 언제 먹어야 안전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 섭취의 중요성 역시 과일과 함께 보여주면 당분과 칼륨 배출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해될 것입니다. 내게 맞는 과일 선택 가이드라는 작은 카드 형태의 자료를 영상 속에 제안하면 시니어분들이 캡처해두고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과일은 멀리해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양과 시간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나이에 맞게 조절해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을 더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6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가볍게 새겨두신다면 앞으로의 식습관이 한층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자리 잡으실 겁니다. 과일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더 섬세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때나 마음껏 먹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금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과일 한 조각을 조절해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탁 위 과일을 내 몸 상태에 맞춰 천천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런 조절이 쌓여 혈관과 뇌 그리고 소화기관이 한층 더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과일을 잘 고르고 잘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금세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가족 지인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